안녕하세요, 여러분. 젠 AI 활용 과정.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정보 검색 및 수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과정 목차를 잠깐 확인해 보시죠. 젠 AI 활용 과정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세 번째 장, 정보 검색 및 수집을 다룹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정보 수집 개요와 보고서, 목차 구성, 정보 검색 및 수집, 그리고 수집 정보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오늘은 리서치와 보고서 작성 실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이끌어갈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듀듀듀 사업 기획팀의 글로벌 도약 이야기입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듀듀듀는 국내 시장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강의 시리즈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사업기획팀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영진 설득용 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국내 학습자와 달리 해외 시장은 학습 문화, 트렌드, 콘텐츠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업 기획팀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낯선 해외 학습 시장의 흐름도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주제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리서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생성형 AI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신뢰성 있는 보고서 작성 역량을 기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첫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보고서 목적에 맞는 정보 수집 범위와 목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뢰도와 정확성을 고려한 프롬프트를 설계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검증해서 생성형 AI와 함께 구조화된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수집 개요와 보고서 목차 구성입니다. 먼저 보고서 작성의 핵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의 전 과정은 4단계의 순환 구조로 구성됩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4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목차 만들기 단계입니다. 보고서 전체 구조와 주요 항목을 설계합니다. 시장 분석, 경쟁사, 진출 전략 같은 큰 틀을 잡는 단계입니다. 둘째, 정보 검색 단계입니다. 설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최신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셋째, 신뢰도 검증 단계입니다. 출처와 신뢰성을 검토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보고서 작성, 실전 단계입니다. 검증된 정보를 가공해서 논리적 흐름과 시각적 구성으로 완성합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 4단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목차 설계로 다시 돌아가서 보완하는 반복 구조입니다. 첫 번째 단계, 보고서 목차 만들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 하나. 보고서의 본질은 결정권자에게 필요한 논리적 흐름을 갖춘 구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를 짤 때는 지난 시간에 배운 프롬프트의 핵심 5가지 구조, 즉 역할, 맥락, 명령, 형식, 어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프롬프트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역할 부분입니다. 당신은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진출 전략 컨설턴트입니다 라고 지정합니다. 다음은 맥락입니다. 에듀듀듀는 국내 데이터 리터러시 강의 브랜드로 해외 진출 전략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경영진에게 타당성과 전략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라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명령 부분입니다. 경영진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주요 목차를 설계해 주세요라고 지시합니다. 형식 부분입니다. 번호가 매겨진 목차, 예를 들어
1, 1-1, 1-2 같은 계층 구조로 요청합니다. 마지막 어조 부분입니다. 전문적이고 객관적, 실무 보고서 초안에 어울리는 구조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를 갖춘 프롬프트를 짜시면 정말 훌륭한 목차 초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 목차의 좋은 사례와 안 좋은 사례를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왼쪽 안 좋은 사례입니다. 첫째, 시장 동향 분석. 둘째, 경쟁사 분석. 셋째, 학습자 조사 결과. 넷째, 강의 포지셔닝. 다섯째, 향후 시사점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목차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항목들이 산발적이고 단순 나열식이라는 것입니다. 결정권자의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구성입니다. 반면 오른쪽 좋은 사례를 보시죠. 첫째, 해외 진출 필요성 진단, 즉 국내 성장의 한계와 브랜드 확장성을 다룹니다. 둘째, 목표 시장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매력도와 적합도를 봅니다. 셋째, 우선 진출 국가 타당성, 수요, 경쟁, 규제를 검토합니다. 넷째, 진출 전략 방향, 포지셔닝, 콘텐츠, GTM을 정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단계별 실행 로드맵 1, 3, 5년 계획과 KPI까지 다룹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좋은 사례는 문제 정의부터 진단, 전략 방향, 실행 방안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검색 및 수집입니다. 먼저 단계별 정보 수집 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정보 수집 프롬프트를 어떻게 단계별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스텝은 단순한 프롬프트입니다. 온라인 강의 동남아 시장 조사 정도로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결과는 그저 그런 수준이겠죠. 두 번째 스텝은 목적이 추가된 프롬프트입니다. 에듀테크 브랜드의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시장 조사라고 목적을 명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시점이 추가된 프롬프트입니다. 2025년 기준 에듀테크 브랜드의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장 조사. 이렇게 시점까지 명확히 지정합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구성 요소, 즉 목적, 시점, 범위가 추가될수록 응답의 정확도와 활용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심층 리서치, 즉 딥 리서치 기능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딥 리서치는 복잡한 주제에 대해 단계별로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는 정말 강력한 고급 기능입니다. 훨씬 상세하고 구조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두 가지 주요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 챗GPT의 심층 리서치 기능. 둘째,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기능입니다. 활용 예시를 알려드리자면 산업 분석, 시장 보고서, 글로벌 사례 비교 같은 다층적 리서치에 정말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성형 AI 정보 탐색의 한계와 주의점입니다. 4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실처럼 보이지만 오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언어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진실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둘째, 출처 확인은 필수입니다. AI는 정보 생성 도구이지 출처 검증 도구가 아닙니다. 셋째, 최신 정보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정책, 통계 분야는 별도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1차 정보 대신 2차 정리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원문 인용이 필요한 작업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주의점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보 수집의 2가지 축, 정량 데이터와 정성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정량 데이터입니다. 시장 규모, 성장률, 경쟁사 점유율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수치 중심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유용합니다. 오른쪽 정성 인사이트입니다. 학습자 취향, 학습 문화, K 콘텐츠 인식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현지 학습자의 행동과 문화 요인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예시로 데이터 리터러시 강의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량 데이터입니다. 동남아 에듀테크 시장 규모와 성장률, 세그먼트 비중, 즉 직장인과 취준생 같은 그룹의 비중을 봅니다. 경쟁 플랫폼 점유율과 수강 채널 구조, 즉 웹, 앱, 라이브 같은 것도 확인합니다. 검색량, 등록 빈도, 결제액 변화도 정량 데이터에 속합니다. 정성 인사이트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무 역량과 자기 개발을 중시하는 학습자 가치관의 확산을 봅니다. 마이크로러닝이나 라이브 코칭 같은 학습 방식의 변화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국 강의의 실용성, 체계성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정성 인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수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사업 전략의 핵심 프레임워크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C 프레임워크입니다. 커스터머, 컴퍼니, 컴페티터, 즉 고객, 자사, 경쟁사로 시장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STP 프레임워크입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즉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포지셔닝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셋째, 포피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즉 제품, 가격, 유통, 판촉으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특히 포피 프레임워크가 전략을 실행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경영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정말 좋습니다. 포피 프레임워크에 정량과 정성 정보를 어떻게 매핑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즉 제품 영역입니다. 정량 정보로는 수강 인원, 만족도, 리뷰 수를 봅니다. 정성 정보로는 학습자 인식과 경쟁 강의 비교를 살핍니다. 둘째, 프라이스, 즉 가격 영역입니다. 정량 정보로는 경쟁 플랫폼 가격, 할인율, 구매 단가를 봅니다. 정성 정보로는 가치 인식과 감정적 반응을 살핍니다. 셋째, 플레이스, 즉 유통 영역입니다. 정량 정보로는 유통 채널 수, 지역별 등록 비율을 봅니다. 정성 정보로는 채널 접근성과 선호 수강 방식을 살핍니다. 마지막 넷째, 프로모션, 즉 판촉 영역입니다. 정량 정보로는 광고 도달률, 클릭률, 캠페인 예산을 봅니다. 정성 정보로는 광고 메시지 반응과 브랜드 이미지를 살핍니다. 핵심 원칙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정보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를 수치로 설명합니다. 정성 정보는 학습자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했는가를 보완합니다. 이번에는 포피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정량 정보 수집을 동남아 진출 사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로덕트 영역입니다. 강의별 리뷰 수와 평점,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과 성장률을 수집합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이렇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데이터 분석 강의별 리뷰 수와 평점 조사해줘. 둘째, 프라이스 영역입니다. 경쟁 플랫폼의 평균 단가와 할인율, 지불 의향 설문을 수집합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동남아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평균 단가와 할인율 알려줘. 셋째, 플레이스 영역입니다. 채널별 점유율, 즉 웹, 앱, 구독 형태를 보고 지역별 등록 비중도 파악합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동남아 지역 에듀테크 점유율은 마지막 넷째, 프로모션 영역입니다. SNS 광고 노출과 전환율, 캠페인 반응률, 즉 좋아요와 댓글 같은 것을 봅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에듀테크 SNS 캠페인 평균 반응률을 조사해줘.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성 정보 수집도 동일하게 포피 프레임워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로덕트 영역입니다. 스킬업 클래스의 정의와 선호 포인트, 브랜드 이미지, 즉 신뢰, 품질, 체계성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동남아 학습자가 온라인 강의 브랜드를 신뢰하고 선호하는 이유를 알려줘. 둘째, 프라이스 영역입니다. 적정 가격대 인식, 고가와 저가 강의에 대한 감정 반응을 봅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동남아 학습자의 강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찾아줘. 셋째, 플레이스 영역입니다. 주요 수강 경로 선호 이유, 모바일과 라이브 수강 인식을 파악합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동남아 학습자가 강의를 어디서 주로 수강하는지 이유와 함께 조사해줘. 마지막 넷째, 프로모션 영역입니다. SNS 캠페인 메시지 반응, 즉 신뢰, 흥미, 참여 같은 감정을 봅니다. 매력적인 브랜드 스토리와 광고 톤도 파악합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동남아에서 반응이 좋은 에듀테크 브랜드 스토리를 분석해줘.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보 신뢰도 검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증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검증의 목적은 수집한 데이터가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증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처 유무입니다. 공식 기관, 시장 조사 기관, 뉴스 같은 신뢰 가능한 출처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최신성입니다. 최근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지 봅니다. 셋째, 일관성입니다. 다른 출처와 비교했을 때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결과물 예시를 표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동남아 에듀테크 시장 성장률 15.4%입니다. 출처는 스타티스타이고 최신성은 2024년 기준이며 다른 자료와 일관성이 유사합니다. 신뢰도는 하위 등급으로 검증 완료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직장인 자기계발 선호도 72%입니다. 출처가 SNS 설문이고 최신성은 2022년으로 오래되었으며 일관성에서 일부 불일치가 있습니다. 신뢰도는 로우 등급이라 최신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마다 신뢰도를 판별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정보 신뢰성 평가에서 5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출처의 권위성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관, 즉 정부, 대학, 공신력 있는 언론인지 확인합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봅니다. 둘째, 작성자의 전문성입니다. 작성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인지, 즉 학위, 직위, 연구 경력을 확인합니다. 신원이 명확한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의 최신성입니다. 최근 시점의 데이터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다른 정보와의 일관성입니다. 외부 자료, 즉 논문이나 데이터베이스로 검증이 가능한지 봅니다. 알려진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객관성과 중립성입니다. 감정 표현 없이 사실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다양한 관점이 균형 있게 제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이 5가지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처의 권위성은 출처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작성자의 전문성은 작성자의 지식과 자격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보의 최신성은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넷째, 다른 정보와의 일관성은 다른 출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객관성과 중립성은 편향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기준을 항상 마음속에 두시고 정보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보 수집 원천별 특징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문서 원천입니다. 정부나 기관 보고서, 통계기관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뢰성, 객관성, 최신성이 정말 중요하고 구조화된 데이터, 즉 표와 수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활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식 보고서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출처와 날짜를 반드시 요청하며 표나 인용, 각주 같은 형식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사례 프롬프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에듀테크 시장에 대한 공식 통계, 즉 정부나 공공기관 기준을 표로 정리해 주세요. 출처와 발표 일자를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뉴스와 언론, 미디어 원천입니다. 시의성과 사건 중심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활용 방법은 주요 언론사 보도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시기와 논조, 즉 긍정, 부정, 중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례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최근 3개월간 AI 정책 관련 언론 논조, 즉 긍정, 부정, 중립을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 원천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SNS와 커뮤니티 원천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소셜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시간성과 트렌드, 감성을 파악하기에 정말 유리합니다. 다만 주관적이고 신뢰성의 편차가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언급량, 키워드, 긍정과 부정 비율 같은 정량 지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처리 작업, 즉 중복이나 스팸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사례 프롬프트를 보시죠. 국내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대한 SNS 주요 키워드와 감성 분석 결과, 즉 긍정과 부정 비율을 표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공식 웹사이트와 홈페이지 원천입니다. 기업의 공식 정보이기 때문에 최신성이 중요합니다. 다만 홍보성이 있어서 객관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활용 방법은 최신 발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공식 홈페이지 기준이라고 명시하며 비교와 요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례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주요 에듀테크 3사 공식 홈페이지에 2025년 신규 강의 출시 계획을 표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신뢰도 높은 정보 수집을 위한 프롬프트 연습입니다. 원천별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공식 문서 원천입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이렇습니다. 2025년 기준 싱가포르 정부의 디지털 교육 관련 정책을 공식 문서 기반으로 요약해줘. 둘째, 뉴스와 언론 원천입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싱가포르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한국 에듀테크 관련 학습자 반응을 알려줘. 최근 3개월 이내 기사 기준으로. 셋째, SNS 커뮤니티 원천입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싱가포르 커뮤니티에서 한국 온라인 강의에 대한 수강생 리뷰와 불만 사례를 알려줘. 마지막 넷째, SNS 트렌드 원천입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싱가포르 MZ 세대가 SNS에서 K 에듀테크에 대해 반응하는 양상을 긍정과 부정 포함해서 요약해줘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천별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다르게 짜시면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뢰도와 정확성을 확보하는 세 가지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점진적 구체화입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AI 응답을 기반으로 점차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정보의 맥락을 좁혀가면서 정확하고 신뢰 가능한 응답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습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싱가포르에서 K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2024년 기준 싱가포르 내 한국 강의 수강 인원은?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시내 지역에서 인기 있는 K 강의 카테고리는? 하고 더 좁혀서 질문합니다. 이 기법의 효과는 정말 큽니다. 신뢰도 측면에서는 질문의 범위가 축소되어 근거 있는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단계별 검토로 오류 가능성이 감소하며 불확실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에서 세부 항목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고 최신성과 지역성이 반영되며 외부 출처나 내부 보고서와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기법은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질문을 트리 구조로 분기시켜서 AI가 조건별로 명확한 경로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주제를 구조적으로 탐색하고 조건별로 정확한 정보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습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질문. 싱가포르 K 에듀테크 진출의 주요 제약 요인 5가지를 제시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제약 요인별 현실적 해결책 2가지씩 제시해 주세요. 세 번째 질문. 해결책별 예상 비용과 기대 효과를 표로 정리해 주세요. 네 번째 질문. 요인별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선정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트리 형태로 질문을 분기시키면 정말 체계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의 효과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뢰도 측면에서는 조건별 분기로 정보 누락이 방지되고 구조화되어 AI의 혼동이 최소화되며 일관성과 논리 흐름이 확보됩니다. 정확성 측면에서는 조건별로 정확한 정보가 추출되고 체계적 분해로 오류가 방지되며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확보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법은 하이브리드 검증입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AI 생성 정보에 실시간 외부 검색 결과와 내부 문서, 데이터를 결합해서 비교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최신성과 학습된 정보를 동시에 반영해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습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3단계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 현재 싱가포르에서 한국 온라인 강의 수입에 대한 정책을 요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이건 AI가 학습한 정보를 얻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2025년 기준 싱가포르 디지털 교육 정책을 구글이나 공식 뉴스로 검색해서 요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이건 실시간 외부 정보를 얻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서 사실 일치 여부를 평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항목별로 일치와 불일치를 표로 정리하고 전체 신뢰도 퍼센트를 산출하도록 합니다. 80% 이상이면 신뢰 가능, 미만이면 추가 검증 필요로 판정합니다. 정말 강력한 방법인데요. 외부와 내부 출처를 동시에 활용하고 최신성과 공식성 기준으로 검증하며 교차 확인으로 오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수집 정보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입니다. 먼저 수집한 정보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 하나. 정보 수집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가공과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에서 시작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집된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데이터일 뿐입니다. 둘째, 가공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이트 도출의 가치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방대한 정보가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둘째, 불확실한 상황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개인의 지식 축적을 넘어 조직 차원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정보 가공이 왜 필요한지
다시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정보는 정제되어야 자산이 됩니다. 가공 예시를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50개의 학습자 리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가공하면 3개의 주요 테마가 도출됩니다. 콘텐츠 품질, 강사 역량, 플랫폼 UX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예시. 인터뷰 10건의 발언 모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가공하면 공통 키워드가 추출됩니다. 실무성, 체계성, 라이브 코칭 같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이렇게 원시 정보를 의미 있는 형태로 정제하는 것이 정보 가공입니다. 정보 가공의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 4단계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원시 정보입니다. 아직 아무런 가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 있는 구조와 패턴 파악입니다. 원시 정보를 살펴보면서 규칙성과 흐름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핵심 주제 추출과 정리입니다. 명확하고 요약된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구조화된 통찰력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인사이트로 완성됩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단순한 정보가 정말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변화합니다. 이번에는 정보의 보고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왜 어려울까요? 5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 수집 자체의 어려움. 어디서 어떻게 자료를 찾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 보고서 구조를 결정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어떤 목차로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셋째, 적절한 어휘와 문체를 선택하는 어려움. 보고서에 어울리는 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넷째, 목표 그룹에 대한 이해 부족. 누구를 위해 쓰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데이터 시각화 같은 기술적 어려움. 차트나 인포그래픽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생성형 AI를 협업 파트너로 활용하면 이 모든 단계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랩업 시간입니다. 보고서 작성의 핵심 절차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의 흐름은 4단계입니다. 목차 만들기, 정보 검색, 신뢰도 검증, 보고서 작성 이렇게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목차 만들기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논리 구조를 설계합니다. 둘째, 정보 검색 단계에서는 정량과 정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셋째, 신뢰도 검증 단계에서는 출처, 최신성, 일관성으로 품질을 평가합니다. 마지막 넷째,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신뢰도 높은 정보로 경영진 설득용 초안을 완성합니다. 핵심 메시지 3가지를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고서는 논리적 흐름과 신뢰도 높은 근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생성형 AI는 정보 생성 도구가 아니라 협업 파트너입니다. 마지막 셋째, 오늘 설계한 워크플로우의 최종 결과물은 경영진 설득용 보고서 초안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서치 전문가로의 도약입니다. 에듀듀듀 사업기획팀은 AI를 활용해서 방대한 해외 학습 시장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진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출처를 검증하고 수치를 교차 확인하면서 정보의 품질을 판단하는 역량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보고서 작성 4단계 절차입니다. 목차, 검색, 검증 작성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배웠습니다. 둘째, 정량과 정성 정보 수집 방법을 배웠습니다. 포피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셋째,
신뢰도와 정확성 확보 3대 기법을 배웠습니다. 점진적 구체화, 의사결정 트리, 하이브리드 검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데이터를 통찰로 바꾸는 전략형 리서처로 성장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젠 AI 활용 과정, 정보 검색 및 수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